그리고 이제 이상의 각 영역별로 교과에 비교를 했다면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 방법을 좀 제시를 해볼까 하는데요. 꼭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북한 학생들이랑 수업하면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한 방법으로 선생님들께 좀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독해해주는 수업인데요. 학생들이 한자 어휘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수업은 독해해주는 수업이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한자 어휘의 사용을 지향하고 원초적인 단어죠. 가장 기초적인 어휘들을 선택해서 독해해주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유의어를 사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반의어를 사용해서 그 단어를 설명해주고 풀어줄 때 학생들한테 효과적이었고요. 저는 태블릿 PC 그리고 시각자료 활용이 일상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간단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에 시각적으로 그 개념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대상을 보여주기만 하면 설명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각자료 활용의 일상화가 중요하였던 것 같고요. 학습 도우미의 활용도 수업 중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. 중국어 능통한 학생 또는 탈북한 교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더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의 언어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먼저 이해한 사람의 언어로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글 프로그램 HWP를 이용해서 옆에 한자어를 병기해 두면 중국어에 익숙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한자어를 병기해주면 또 설명이 용이했던 면들이 있었고요. 또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옆에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활용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순수 문학 교육이 중요한데요. 지금까지 학생들은 순수 문학 교육을 좀 받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서시라든지 진달래꽃이라든지 북한 학생들이 접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학을 선정해서 순수 문학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또 학생들이 마음껏 본인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강조하고 강화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진짜 문학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수업 한 사례인데요. 학생들이 활동하는 수업 중에 실제로 소설을 연극화해서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소설을 읽고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단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써보고 이러면서 실제로 무대에 이런 연극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활동형 수업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활동을 통한 또 수행을 통한 체득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요. 말하기 교육에 있어서는 발표 수업, 토론 수업을 통한 말하기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의도된 질문, 학생들이 정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정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대답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인 질문으로 좀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의도된 질문형의 수업이 학생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인 것 같고요. 쓰기 교육에 있어서는 이렇게 긴 문장, 학생들이 짧은 글짓기는 북한에서 많이 해왔지만 긴 문장의 글, 그리고 문단의 글, 그리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본 경험이 좀 적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대한 후기를 좀 작성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쓰기 활동이 몸에 좀 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독후 활동을 좀 장려하고
각종 대회에 좀 많이 참가하여서 쓰기가 일상화되고 자연스러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, 물론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대학 맞춤식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조별 발표 수업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든지, 또 시사 용어에 대한 익숙함을 수업을 통해서 준다든지, 그리고 단계적으로 글쓰기 수업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서적인 글쓰기,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좀 자유롭게 먼저 표현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사실적인 좀 글쓰기, 그리고 요약하게 하고, 비판적인 글쓰기,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이 확고해지고, 감정과 사실이 확고해지면,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,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수업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휘 단위로, 그 다음 문장 단위, 문단, 글로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수업을 좀 단계적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남한과 북한의 국어 교과에 대한 간략한 비교였습니다. 사실 남북한 국어 영역에는 문법에 대해서도 아직 더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요. 혹시 관심이 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제가 능력 닿는 한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. 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연락하고 있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나 연구진에게 자문을 구해서 선생님들께 친절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